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제 국무회의에서 굵직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제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네. 가장 주목받는 건 검찰청 폐지입니다. 예. 78년 만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해서 수사는 이제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의 경우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10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됩니다. 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조직 개편은 이제 오늘 바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 또 관심을 모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마지막 출근길 가졌는데, 거기서도 법치는 오늘 죽었다, 뭐 굿바이 NCU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오늘부터,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 그러니까 여성자 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오늘부터 시작이 문을 여는 거고,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문제, 네, 또 기재부 분리 문제, 요것들만 이제 유예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확정은 된 거고. 네네. 예. 자,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어떤 다른 발언 하나가 또 어제 네. 화제였어요. 네, 검사가 항소 상고를 남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이거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러니까 유죄로 바꿨어요.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자, 오늘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는 배임죄 폐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 발언은 그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제 검사들이 1심, 2심 무죄가 나와도 이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러면서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묻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정 장관이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은 결국 95%를 무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피고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 기계적인 항소, 상고 이런 거를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이 기간 동안 너무 억울하게 기소돼 생계까지 무너지는 현실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라는 건데, 근데 정치권에서는 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재판 경험 뭐 이런 것들,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 그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고 다시 2020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또 다른 공선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유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되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 대선 한 달여 앞두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 비판이 나오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느냐,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제도를 개선해라, 이런 주문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피고인들이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그 과정에서 마음도 힘들고 이렇다 보니까 그걸 좀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어제 이제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좀 평론을 들어볼까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뭐 이 제도가 이제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외 다른 나라마다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제 형사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을 하면은요, 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그래서 미국 헌법 제5조 수정 조항의 이중 위험 뭐 금지 원칙 때문인데요. 그래가지고 연방 대법원의 상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예. 상고 허가 인용률은 실제로 한 매해 2%에서 3%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 사례들이 실제 언급이 된 거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도입을 못할 건 아니다, 검토를 못할 건 아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뭐 개정을 해가지고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심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1심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러면은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1심이 지금 부실해가지고 재판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적체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하고 그런 맥이 이제 같이 닿아서 다 연결돼서 이제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든 게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정치적 발언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 재판이 있다 보니까 이거 본인 재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평소에 소신이라고 할지라도 몇 개는 지금 아직 뭐 계속 1심을 하고 있거나 네. 이제 2심. 그러면 1심에서 무죄 나오면은 이제 검찰이 항소 못하면은 뭐 이재명이 이득인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반발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는 나라도 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려하는 측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검사 측이 대리하는 피해자도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 검사의 상대 쪽에 있는 피고들이 2심, 3심 갔을 경우에 뭐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검사가 대리하고 있는 그 피해자 측의 고통이란 건 없겠는가? 1심에서 그쳤을 경우에 이게 억울하다면 2심, 3심까지 해보고 게다가 판사가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게 2심, 3심, 3심 제도인 것인데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더 이상 항소하지 말아라, 상고하지 말아라 이것이 납득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도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게 항소할 수 있게 뭐 그래서 이거는 운용의 묘가 좀 만약에 이게 실제 도입이 된다면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 도입된다 이건 아니고 네.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것이 보였고 또 하나 배임죄 얘기까지 먼저 좀 갈까요, 조태인 기자? 저 이제 예. 그 어제 또 좀 중요한 게 그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 얘기를 좀 먼저 네네네. 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제 뭐 국회 통과했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니까 다 정해진 겁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파견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단 반발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죠.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하겠다.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네, 이제 그 이유는 검찰청 어제 발표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특검이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맡는 건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되고 수사, 기소 분리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이걸 같이 하는 게 맞느냐, 이건 모순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요청하는 게 특별검사가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의 검사들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필요한 점들을 좀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특검 수사 잘했고 검사 없으면 안 된다. 이 사실 좀 언론에 알려달라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근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집단 반발로 보는 시각이 훨씬 크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집단 반발이 일어나면서 그럼 당장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 수사 차질 빚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검팀에까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럼 다른 특검 수사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소 유지해야 되는데 이 공소 유지라도 왜냐면 원대 복귀를 하면 예. 이 공소 유지에도 차질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정확히는 그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40명 검사들 입장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재판 동안 계속 공소유지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 공소유지에서는 빼주십시오. 그쵸. 원대 복귀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까지는 하겠다 이 입장이니까 이제 수사까지는 하겠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 관계자들, 기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질문을 했을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제 뜻을 잘 모으겠다 하면서도 이제 공소 유지의 그 검사들의 필요성이 있다. 이 점은 또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입장 궁금한데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공소유지를 수사 검사들이 함께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네. 따라서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요 일이 또 좀 꽤 컸어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특검 사례를 보면은 네. 사실은 특검의 파견을 가는 게 이제 뭐 이제 특검이 있고 특검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검사들 뭐 수사관들 경찰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휴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이나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로 인해서 사실 어떤 정치권 발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건 뭐 변호사들 같은 건 사건 수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경력에 도움 되겠죠. 경력에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을 예, 한 거니까. 도움이 예.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특검이 너무 길어지면 피로감을 상당히 호소하기는 해요. 이건 뭐 주말도 없고 보안도 막 철저히 유지되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아니 왜? 예. 수사도 수사기관도 수사기관이지만 수사기관은 그래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는 재판. 예. 재판이 길어지면 계속 공소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했던 것들은 검사들은 특히 여기에 특검에 파견이 되면은 여기에서의 실적 이런 것들이 본인의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과도 내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같은 검사들의 특수부. 그 문재인 정부 때 거기에 인정받아가지고 다 고속 승진하고 검찰총장 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예, 한동훈 뭐 검사라든지. 근데 조직이 저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소유지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근데 거기서 약간은 예.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그 공치사를 못 받을까봐 내가 지금 이럽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여러 아니고.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네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고 사실 이 공소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여기 김건희 특검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은 계속 새로운 게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수습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제도 이제 뭐 자생항만병원이 지금 비자금 조성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렇게 막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판까지 가서 하려면은 이거를 수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은 이제 이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어떤 모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으로 예. 보여요. 의혹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달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나오고 기소했는데 다 줄줄이 무죄 나와버리면은 이것도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뭐 박지원 의원은 다 징계해야 된다. 항명이다. 뭐 이런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다 의혹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 개혁이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검찰 혁명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그 주체들도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좀 막 이게 맞물리면서 상당히 지금 잡음이 많이 나고 있다. 예. 일단은 3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시켜달라 어제 요청했다는 거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이었고 네. 또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했던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이 의혹들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데 이제 그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나오는 여권의 탄핵 주장, 그다음에 청문회 추진 등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이것도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국회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마디씩 불쑥불쑥 던지는 얘기.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석연 이재명 정부 시절의 법제처장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이었고. 제가 지금 이재명 캠프하고 이명박 정부를 막 섞어서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네. 했었고 지금은 국민통합위원장인데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얘기했네요. 네, 지금 이제 여권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한 거죠. 네, 이 네. 그렇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런 표현들 네.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질타를 한 건데요. 예,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긴 했어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국민도 나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선 전에도 여기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난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청문회니 탄핵 주장이니 여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도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네. 그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찰청 폐지가 위헌은 아니다.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역할을 하면 된다. 그렇게 선을 그었고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그 탄핵 주장이나 뭐 그 청문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했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그 여권에 동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말이기 때문에 어제 화제가 됐던 겁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김영진 의원, 이제 찐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사법부를 법사위를 향해서 급발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의원이 아니라 이제 국민통합위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굉장히 높은 직을 맡았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파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의 한 축이 앞에서 얘기했던 한 축이 있고 이제 사법 개혁의 한 축이 있는데 그게 사법 개혁을 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대법관을 증언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청문회 했지만은 이제 출석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기관 방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수는 없어요. 부를 수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현행 법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초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거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진행 중인, 그러니까 뭐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가서 이제 뭔가 기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장소의 문제도 장소의 문제지만 이건 답변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 그렇죠.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압박들이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좀 부적절하다. 하지만은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뭔가 입장을 좀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석연 법제처는 어쨌든 중도나 중도 보수 정도의 이제 포지셔닝, 우리 국민통합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심하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민주당이 너무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제 법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기대가지고 이거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정무적 좀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민주당에서 지금 사심제 다시 꺼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심제, 3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들으면서 조금 약간 헷갈렸던 게 뭐냐면 1심에서 무죄 나오면 2심 항소하지 말아라. 예. 하는데 또 3심으로는 부족하다 4심까지 가자 이거 약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더라도 이 대법원에서 난 판결이 내용이 아니라 이게 법이 위반될 수 있잖아요. 법 해석을 잘못했다 이럴 때 그거를 헌재로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다시 사건에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이제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5월달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나왔었죠. 5월달에 나왔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사례가 없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대법원에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게 민주당에서 꺼내 들고 어제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네. 사심제 또 추진 안 한다. 뭐 문화의 뭐 단독 한다, 안 기사 한다. 안 한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법부 압박 뭐 이런 걸로 이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하다. 그러니까요.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일단 적절하게 좀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강성 쪽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 먼저 법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공백 없게 그리고 피해자 없게끔 가야 하는데 거칠게 가는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잠시 후에 권칠승 의원, 민주당 권칠승 의원 출연하십니다. 제가 그런 것들 질문 드려볼게요. 요거는 하나 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어제 또 공교롭게 지기현 판사의 예. 접대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접대를 감사 결과 발표했죠? 감사 예.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면 접대를 받은 뭐 정황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황정아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기현 판사가 2차례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어요. 이게 2월 4일하고 5월 16일인데 그게 하나는 윤석열 구속 취소했을 때 하나는 본인의 접대 의혹 나왔을 때 하루 이틀 뒤에 이거를 휴대전화를 한 번 바꾼 게 아니라 새 전화로 해가지고 했다가 기존 폰으로 했다가 다시 새 전화로 하고 이거를 2차례 이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석 달 사이에 2번 바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의혹이 있길래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접대를 안 받은 거를 그리고 지기현이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게. 감사 결과 발표가 5달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발표하지 지기현 이런 내용이면은 뭐 이렇게 좀 불신과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감사 내용 뭐 잠시 후 제가 인터뷰에 뭐 녹여서 질문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술자리 사진 나온 거잖아요. 조태인 기자. 네. 그 술자리 전 1차 식사 자리 계산은 지기현 판사가 했고 2차 그 사진이 나온 술자리에 같이 찍은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지인들이었고 저 술자리는 여자 종업원들 동석하는 자리 아니었고 잠시 후에 이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현재까지는 이제 재판에 관여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좀 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그러하고 거기서 이제 휴대폰 교체 얘기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도 기자회견 열고 익명 제보자 이제 증언을 바탕으로 수년간 20차례 이상 룸살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안들 좀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짧게 브리핑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과 박상호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최종 그 여당 법사위원들이 통과시킨 명단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신라호텔을 이렇게 부르려고 했던 거는 그 에이펙 기간 신라호텔이 그 결혼식 취소했다가 다시 이제 번복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중국 측이 호텔 전체 대관을 구두로 문의했다가 취소한 것이 배경인데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이거를 이제 국가 행사라는 이유로 민간 행사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점들을 좀 강조하려고 이러는 건데 지금 이 신라호텔 취소건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방한 기간 내에 경주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오게 되면 아마 신라호텔에 묵을 거다였는데 지금 신라호텔이 취소됐다는 이야기는 서울은 안 온다. 그럼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되면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거 11년 만에 우리나라 온다고 하고 네, 서울에서 하면 훨씬 격식이 높은 뭐 국빈 방문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경주에서 하면 아무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그러면 이제 경주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원래 한중, 미중 뭐 이렇게 정상회담 다 하려고 했는데 1대1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경주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이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또 다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시진핑이 신라호텔을 취소한 걸로 일단 보이고 네, 다만 트럼프가 머물 것으로 보이는 하이아트는 여전히 방 비워놨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